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부등식의 영역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0- 가나 배우면서 부등식의 영역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 진단평가를 통해서 내용들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120페이지 진단평가 네 문제 있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씩 선생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나와라. 자, 봅시다.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자, 일단은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어두운 부분의 영역을 부등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은 이걸 보기 이전에 부등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 배웠는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직선의 형태도 배웠고요. 직선과 2차 함수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직선 또는 2차 함수.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부등식의 영역을 도시하는 방법은요. 자, 어떻게 되느냐. 직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직선이 이렇게 날아가고 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요것을 fx 그 다음에 요걸 gx 자, 요런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자, 요것은 항상 높이 y와 정리를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이 위쪽에 y가 놓이게 되면요. 이 y는 요 높이 y는 fx보다 어떤 거죠? 큰 거죠. 그죠? 그래서 y는 fx보다 큰 쪽을 의미합니다. 그죠? 요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fx보다 큰 거니까 영역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영역이죠. 밑에 있는 영역은 y는 fx보다 어떤 거예요? 작은 거죠. 아래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요 밑부분, 여기가 y는 fx보다 작은 것, 여기는 y는 fx보다 큰 것. 자,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 파란색 지워도 되겠죠? 요 파란색 지워도 되겠죠? 구분이 되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위죠. 왼쪽 위는 바로 fx보다 y가 더 큰 거, y는 fx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바로 y는 gx보다 큰 쪽,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이 y는 gx보다 작은 쪽, qx라고 쓴다 막. 이 손가락 찢어야 돼. 자, gx. 너무 무식한가? 자, 요것도 판단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보고, 요게 위쪽이고, 요게 아래쪽이잖아요. 이 위쪽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 요 영역이 바로 gx보다 큰 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직선과 2차 함수에서 다루는 건데, 이건 개곡선, 바로 열린 곡선이나 직선일 때 판단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닫힌 도형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원이라든지 사각형,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원에서는 우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원에서는 내부와 외부로 구분이 되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 원을 갖다가 h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부에 있는 점일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y가 아니죠? 반지름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왜? 원은 항상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바로 반지름보다 작은 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요놈은 예를 들어서 요놈의 중심이 0,0이라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꼴이겠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이 생길 테니까 이것을 그냥 hx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hx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놈입니다. hx. 그것이 반지름을 초과하지 않는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작다. 그 다음 바깥쪽의 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의 점은 원의 중심 0,0으로부터 반지름보다도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쵸? 자, 이게 이제 부등식의 영역을 표현하는 개곡선과 패곡선, 그 다음에 직선의 형태들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두 개 이상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예를 들어서 직선과 원의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직선과 원의 만남. 직선과 원이 만났대. 자, 그러면 원이 있고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만났다고 합시다. 만났다고 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영역이 몇 개로 나뉘어집니까? 여기 영역이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을 fx, 그 다음에 요 원을 갖다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직선으로 그냥 표현해 버립시다. 이걸 y는 뭐 x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y는 x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봅시다. 이 영역은 뭐가 되냐면요. 원의 외부죠. 그죠? 원의
외부인 동시에 플러스 여기는 직선의 위쪽이죠. 직선의 위. 그죠? 직선의 위. 이렇게 되겠죠. 요 영역은 뭐가 될까요? 원의 내부인 동시에 직선의 윗부분. 이렇게 되겠고요. 요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원의 내부인 동시에 플러스 직선의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요. 원의 외부인 동시에 플러스 직선의 아래쪽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수학적인 기호로 한번 도시를 해보면요. 원의 외부면 어떻게 됩니까? 크다예요? 작다예요? 크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양수야, 양수에는. 좌변의 값이. y가 있는 쪽이 양수죠.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y가 x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양수라는 뜻입니다. 양수. 이거 요놈은 어떻게 되냐면 원의 내부 양수. 원의 내부가 왜 양수야? 음수지. 그치? 그 다음에 직선 위는 양수. 이렇게 되겠고요. 원의 내부 음수, 직선의 아래 음수.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원의 외부와 직선의 아래라고 그랬으니까 요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일반적으로 항상 이들의 부호를 판단해 본 결과 이들의 곱을 표현해 보면 또 달라지죠. 이들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이들의 곱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이들의 곱은 플러스가 되죠. 이들의 곱은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순이냐? 여기서부터요, 우리 그 각각의 그 영역들의 부호를 하나로 판단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순이에요. 그쵸? 자, 즉 원과 직선을 곱했을 때 나오는 부호. 원과 직선을 곱했을 때. 원과 직선을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부호가 만약에 0보다 커진다면 영역이 어디에 도시가 되냐면요. 원과 직선을 곱해서 0보다 커진다는 거 양수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수가 여기하고 여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양수가 여기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도시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하고 직선하고 곱했는데 0보다 작은 곳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하고 여기를 뜻하죠. 그쵸? 요 부분. 요 노란 부분이죠. 노란 부분이 바로 음수가 되는 부분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직선과 원, 두 가지 이상의 도형이 만나서 생기는 영역의 분할 방법이에요. 자, 이럴 때는 바로 곱의 형태로 구분을 하되, 일단은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한 점을 유출을 해서요. 한 점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이용을 해서 퐁당 무슨 말이냐면 요 영역이 만약에 참이면 요 영역은 거짓이 되겠고요. 요거랑 닿는 영역은 거짓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참이고 여기도 참이면 어떻게 돼요? 이 경계선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를 구해서 그것이 참이면 나머지 바로 닿고 있는 부분은 FF. 그 다음에 F와 닿는 다른 곳은 영역이 역시 3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TFTF순. 아니면 요게 F라고, TF. 그럼 만약에 요게 F라고 그러면 FTFT순.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이 바뀌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도형이 이상이 만날 때는 곱의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영역은 어떤 도형입니까? 바로 직선하고요. 직선하고 그 다음에 원이 만나고 있죠. 직선하고 원이 만나고 있어요. 자,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거 보니까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나 봐요. 그죠? 두 개의 경계선으로 나누어져서 영역들이 도시가 됐는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원을 표시한 걸 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요 직선을 표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x-2y 플러스 2죠. 지금 다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원을 표현한 거 볼까요? 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원이 원점을 반드시 지나게 되죠. 0일 때 0을 지나고요. 2일 때는 0 되고요. 0일 때는 2 되는 이런 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확인을 해보면 어떤 원이냐면요. 자, 0,0, 0,0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0 되는 거. 자, 두 가지 패턴 나와 있죠, 지금. 2일 때 0 되는 거. 2, 0, 2, 0. 2, 0, 2, 0이면요.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0일 때 2, 0, 2, 0, 2, 0, 2, 0, 2일 때 점을 지나죠? 0, 2, 0, 2, 2 안 지나요. 그죠? 이거 안 되네요. 요거는요, 0, 2, 이건 무조건 되네요. 개수가 또 동일하니까, 2로 동일하니까. 결국은 요거죠. 이거 아니면, 2번 아니면, 그 다음에
4번 아니면 5번. 이 셋 중에 있겠네요. 그죠? 원의 방정식이 유놈일 때 성립하게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건 두 도형이 만나서 생긴 거니까 당연히 연립을 하란 얘기가 아니죠. 공통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공통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된 거고요. 자, 요 영역이라는 게 이제 어딘지만 알면 되죠. 자, 이것은 바로 원의 내부입니다. 그죠? 플러스 직선의 뭐가 됩니까? 위가 되는 거죠. 직선의 위. 그죠? 자, 내부면은 작다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위쪽이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들의 곱으로 표현이 된 거니까 바로 이게 뭐가 됩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0보다 작다를 생각을 해주면 되나요? 자, 직선의 윗부분. 그죠? 원의 내부, 그 다음에 직선의 윗부분.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런 놈을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직선이 지금 직선의 형태가 이렇게 일반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이 직선을 좀 바꿔줘야겠네. 자, 이 직선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죠. y는 2분의 1, x의 y절편이 얼마예요? 플러스 1짜리거든요. 그럼 이걸 일반형으로 빨리 바꿔봐야 되겠죠. 일반형으로 바꿔보면 2배 들어갑니다. 2y는 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y 요거 넘어가면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요 직선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y가 반대로 넘어와 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가 된다는 얘기네. 그쵸? 그러니까 요게 음수가 반대로 바뀌겠죠. 왜 그러냐면 요게 지금 일반형이 돼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5번이라고 착각하기가 참 쉽네.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일반형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이거 다시 잡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요 놈을 요 형태로 바꾸면 요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2x 플러스 1하고 2x 플러스 1, y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이게 위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의 위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볼게요. y는 2분의 1 x 플러스 1보다 크고 요놈하고 그 다음에 원의 내부다라고 그랬잖아요. 원은 이놈이잖아요. 그대로 쓰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합성하는데 y가 지금 어떤 형태예요? 일반형의 형태니까 바꿔달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럼 0보다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2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y는 크다. x 플러스 2보다. 이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두 가지를. 그럼 얘네들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끼리 곱하면 우리 원래의 모습 나오죠. 그죠? 두 오변을 곱하게 되면 이게 부등호가 지금 작다 곱한 거니까 크다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왜 바뀌었는지 알겠어요? 됐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연립부등식의 영역 그랬습니다. 세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갑다 원. 그렇죠? 반갑다 원. 자, 원부터 정리를 해보자.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y축도 있어야 되고요. x축도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반지름이 2라고 그랬죠. 둘, 마이너스 둘. 자, 다음입니다. 자, 요거 둘 다 직선인데요. 자, 첫 번째 직선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은 원의 내부라는 건 알겠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직선은 지금 y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자, 이해되십니까? 예, 첫 번째 거 정리한 겁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의 y절편이 2인 그래프. 자,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자, 요렇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어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요원입니다. 그죠? 자, 다음 세 번째 직선입니다. 두 번째 직선이죠. 자, y는 크거나 같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
바로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놈. 여길 지나면서 45도짜리.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세 영역을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는, 자, 일단 원은 어디라고 그랬냐면 내부죠. 원의 내부. 원의 내부면 이만큼이에요. 두 번째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y가 작거나 같으니까 요 직선의 아래 요 부분이죠. 그러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직선이죠. 요 직선은 크다니까 위에요. 그러면 요 직선 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통인 영역 보이니? 어디니? 여기잖아.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럼 보세요. 네 개로 띡 잘려져 있잖니. 여기는 삼각형, 여기는 4분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일단은 그러면 이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고.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니까 2는 4파이야 4파이. 맞지? 그럼 4파이가 4개로 나뉘었으니까 파이니까 여기도 파이고 여기도 파이일 거 아니니 여기는 쓰고 싶지 않지. 왜 그러니? 삼각형의 넓이니까.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2는 4의 반이니까 여기 2일 거 아니니. 맞지? 그럼 요 넓이도 2란 얘기 아니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파이 2개, 2 2개. 몇 파이? 2파이에 숫자는 얼마?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정답 몇 번이야? 1번. 너무 쉽죠? 그쵸? 자, 저 새끼는 맨날 쉽대. 그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해하셔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자, 부등식의 영역과 최대 최소 그랬죠? 실수 xy가 세 부등식을 만족할 때 x-2y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값을 구하여라. 그렇죠? x-2y. 자, 1차야, 1차. 1차가 나오면 어떻게 두고 최대 최소 찾으라고 그랬어? x-2y. 자, 요 놈을 갖다가 k라 하고 바로 이 나올 수 있는 k 값의 최대와 최소를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첫 번째 그래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그래프는요, 가장 빨리 그리려면 x절편, y절편. x절편 얼마야? y가 떡일 때 x값 2잖아. 그죠? 2. 이렇게 되겠고요. y절편, x가 떡일 때 y값 2.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그려지겠죠. y가 작다니까 아래쪽을 뜻합니다. 아래쪽을 뜻하고요. 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볼까요? 두 번째 직선은요. x절편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13분의 10이죠. 그죠? 마이너스 13분의 10. 마이너스 13분의 10 여기에 있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y절편 x가 사라졌죠? y는 2네요.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네. 그쵸?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리고 y가 넘어와야 되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작다면 아래쪽. 그러면 이놈도 아래쪽, 이놈도 아래쪽. 그러면 현재 여기죠. 여기.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5x-13y-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놈은요, x절편. y가 0일 때 x값 2. 여기를 지나고요. 그쵸? 그 다음에, y절편. x가 0일 때 y값. 마이너스 13분의 10이죠. 마이너스 13분의 10. 뭐, 여기쯤 되겠네, 또. 마이너스 13분의 10. 자,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요렇게 되겠네. 그쵸? 자, 이번에는 y가 넘어가면 크다가 돼버리니까 위쪽. 그러면 결국은 요쪽이네, 요쪽. 요 영역이네, 요 안의 영역. 그죠? 그러면 얘 연장해야겠네. 연장해서 가고, 얘도 연장해서 가던 길 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만나겠죠, 뭔가? 만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영역이 어디가 되냐면, 이 삼각형의 내부의 영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영역이 있을 때, x-2y는 k자리를 보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그럼 이거 기울기를 좀 찾아야겠는데요. 자, 2y 정리해보죠. 2y는 어떻게 되느냐. 2y가 넘어오면 x-k로 바뀌고요. y라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k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기울기가 몇 분의 몇 짜리냐면 2분의 1짜리가 날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기울기 2분의 1짜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만하게 2일 때 1 가는 이런 놈이죠. 그렇죠? 요게 2분의 1인가요? 요게 2분의 이걸 지금 제대로 봐야 되겠죠. 얘가 두 칸일 때 얘가 지금 몇 칸인가 봐야 돼요. 그렇죠? 얘가 두 칸일 때 얘가 지금 1보다도 작죠. 그죠? 얘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네. 지금 현재 얘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얘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이 2,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13분의 10짜리죠. 2분의 13분의 10짜리. 그러면 이게 지금 26분의 10짜리니까 2로 나누면 2, 5, 10, 13분의 5짜리. 그죠? 13분의 5짜리네요. 그러니까 13분의 반이 6.5니까 2분의 1도 채 안 되는 완만한 기울기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짜리라는 기울기는 어디를 날아가게 되냐면 얘가 더 얘보다 더 기울기가 경사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분의 1짜리 기울기가 날아가는 거죠. 요 정도. 요거보다 더 경사가 있게 요게 기울기 2분의 1짜리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놈이 요렇게 가게 됩니다. 점점 다가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다가갑니다. 다가갔을 때 바로 이 영역과 만나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최소는 어딜까요? 더 완만하게 갔을 때 여길 제일 먼저 만나겠죠. 요걸 만나서 이루어지는 요 값, 이것이 바로 미니멈 최소값이 되겠고 쭉 이 영역을 타고 가다가 어디 만날 때 최대는 바로 이 점을 만날 때 최대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이미 나왔네요. 2예요. 그쵸? 그러니까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 최소값은 바로 2,0을 지날 때가 되는 거죠. 2,0을 지날 때. 그쵸? 바로 최소값은 2,0을 지날 때 요 m값입니다. 그죠? 이게 최소인데 최소가 그때 k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x에다 2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k값이 누가 나옵니까? 2 빼기 0이니까 2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때의 값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값이 2가 나와요? 0,2? 2,0? 여기가 지금 2,0이죠. 2,0하고 0,2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2,0하고 0,2 큰일 날 뻔했네. 자, x-2y에 2,0과 0,2를 지날 때 각각 최대 최소가 생기는 거죠. 그쵸? 이게 지금 y절편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이때 생길지 모르네요. 2,0을 집어넣으면요. 2하고 0 집어넣으면 그때 k의 값은 2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0,2를 집어넣으면요. 0하고 2 집어넣으면 2는 마이너스 4죠. 그죠? k의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때의 y절편은요. k에 2 들어가면은 y절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에 마이너스 4 들어가면 y절편 2. 그러니까 이때가 요 높을 때 최대값이 되고요. 최대선이 되고요. 요때가 되는 거죠. 거꾸로 갔네요. 거꾸로. 그쵸? 자,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선 k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것이 지금 최대값이 되겠고요. 요게 최소값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여라. m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요 놈은 최대값 2와 그 다음에 최소값 마이너스 4를 합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된 결과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요 놈을 찾아주시면 되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항상 부등식의 영역 파트가 나오면은 빠지지 않고 단골처럼 나오는 놈이 바로 이 놈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실생활의 문장제 문제랑 많이 우리 엮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봅시다. 부등식의 영역 내에서의 최대 최소의 활용. 오른쪽 표는 식품 A와 그 다음에 식품 B 1kg이 들어있는 단백질 1000분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양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과 철분의 최소량은 단백질은 최소한 100g을 섭취해야 된다. 최소한 100g을 섭취하랍니다. 최소한이라고 그랬나요? 그죠? 최소양이에요. 최소양이 100g을 섭취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100g 이상은 꼭 단백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철분은 12mg 이상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자, 식품 A는 1kg에 2,000원. 자, 식품 A를 만들면 단가가 한 개에 얘는 2,000원. 가격이죠. 얘는 2,000원. 자, 그 다음 식품 B는 1kg에 2,500원이라고 할 때. 자, 몇 킬로그램에? 1kg에. 그죠?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당 단가죠. 그죠? 2,000원, 2,500원. 이렇게 됐네요. 자, 이때 이 사람이 식품 A와 식품 B만으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을 섭취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그럼 봅시다. 단백질은 A, B 모두 합쳐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양이 단백질은 최소 양이 각각 100g, 그 다음에 철분은 12mg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100보다는 크거나 같게, 그 다음에 철분도 12보다는 크거나 같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식품 A를 갖다가 우리가 X개라고 하고요. Xkg, 1kg 단가니까 Xkg. 그 다음에 식품 B를 Ykg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먹었을 때, 이 사람이 A와 B만으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을 섭취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을 구하래요. 그런데 100g 이상 먹어야 되고 12mg 이상 또 먹어야 된답니다. 그죠? 그러면 X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300이래요. 그죠? 300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Y 안에는 200이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적당히 섞어서 100g 이상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분 12mg, 그러니까 1kg 안에 들어있는 게 12mg. 그 다음에 Y 1kg 안에 들어있는 게 36mg인데 이걸 적당히 또 섞어서 12mg 이상을 먹어야 한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식 두 개가 생기죠. 어떤 식이 생기냐면 이 오른쪽에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300g짜리, 그죠? 1kg에 300g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00x, 그 다음에 플러스 200y가 단백질 섭취량이 되겠죠. 그죠? 그것이 100 이상을 먹어야 한답니다. 100 이상. 그러니까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철분이죠, 철분. 철분은요, xkg에 12mg이 들어있으니까 12g, 12x죠? 그 다음에 플러스 36y가 12mg 이상 먹어야 한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구하는 것은 뭐냐면 철분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해서 먹게 된 x, y가 최소가 되게 하는 가격이 최소 비용이 되게 하는 그때 x, y를 구해달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일단 요것을 정리해서 쓰면요. 간단히 해봅시다. 얘는 3x 플러스 2y는 크거나 같다 1이죠. 그럼 아래 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12의 배수니까 x 플러스 3y는 역시 몇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이것을 그래프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요거는 1사분면에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x절편 어떻게 돼요? x절편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절편이 y가 0일 때 x값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 그죠? x절편 3분의 1. y절편 2분의 1입니다. 그쵸? y절편 2분의 1. 좀 더 높겠죠? 2분의 1.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요. x절편, y가 0일 때 x값 1이죠. 1. 자, 여기에 1이가 있고요. 자, y절편 x가 사라졌을 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요 안쪽에 있겠죠?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y가 지금 다 크다죠. 그러니까는 요 놈보다 위고 요 놈보다 위죠. 그러면 공통인 부분은 어디가 되냐면 바로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이죠. 자, 음수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영역이 됩니다. 자, 요 영역인데요. 바로 최소 비용이 드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최소 비용은 우리가 킬로그램당 단가가 여기에 나와 있죠. 킬로그램당 단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겠는데 식품 A를 Xkg 먹었을 때는 2,000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2,000X가 드는 거죠. 2,000X 플러스 그 다음에 Y는 2,500이니까 2,500Y만큼의 비용이 되겠죠. 그죠? 바로 요 놈의 뭐를 구하는 거냐? 최소 비용을 구하랍니다. 왜 최소 비용일까요? 이 최소 비용이 작을 때부터
드는 거잖아. 많이 들려면 얼마든지 많이 쳐먹으면 많이 들 수 있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묻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놈의 기울기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바로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기울기. 자, 기울기가 바로 요거분의 요거의 부호 바꾼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5분의 4가 되죠.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기울기는 어디서 놀게 되느냐? 바로 지금 이쪽 밑에 있는 놈, 요 놈의 기울기가 3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나요? 3분의 1분의 2분의 1이면 2분의 3의 기울기죠. 얘가 2분의 3의 기울기.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1분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기울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요 놈과 이 놈 사이의 기울기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 놈의 기울기는 다 음수입니다. 그죠? 요 사이에 끼느냐 안 끼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5분의 4. 5분의 4는 1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수 빼고 생각하세요. 5분의 4는 1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얘는 1보다 큽니다. 그리고 얘는 5분의 4. 2분의 1보다도 작아요. 그죠? 근데 5분의 반이면 5분의 2.5거든요. 2.5보다도 작단 말이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건 요 사이에 낑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떤 식이냐면 요런 식이죠. 요런 식. 요 사이에서 놀게 됩니다. 요 사이에서 기울기가 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직선이 이렇게 날아갔을 때 바로 이 영역과 처음으로 만나는 점. 그 점은 바로 이 교점이죠. 이 교점을 만날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2점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2점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 사이에는 사실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꼭지점이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바로 XY에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라는 건 과연 뭘까요?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나오는 순서상 X, Y를 뜻합니다. 그죠? 그럼 얘네 둘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요 놈과 요 놈을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X 플러스 2Y는 1이란 뜻이고요. 자, 요 놈은 몇 배? 3배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3, 3은 9Y는 3배 했으니까 3이 되겠죠. 자, 연립합니다. 여기서 여기 빼면요. 7Y는 이렇게 되겠고요. 3에서 1 빼면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7Y는 2. 그러면 Y 값 나오게 되죠. Y는 얼마냐? Y는 7분의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X 값 정리합니다. X는 어떻게 되느냐? Y에다 7분의 1 집어넣어 보세요. 7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에 7분의 2죠? 7분의 2 들어가면 이게 7분의 4예요. 그죠? 7분의 4. 넘어가면 빼기 7분의 4. 7분의 7에서 7분의 4 빼면 7분의 3이죠. 7분의 3에 3분의 1이 되니까 7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맞나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7분의 3하고 7분의 4, 7분의 7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X와 Y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X는 7분의 1kg을 먹어야 되고 Y는 7분의 2kg을 먹을 때 최소로 비용이 드는 거죠. 그죠? 최소한의 양을 섭취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XY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 비용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X가 7분의 1이래. 그러면 7분의 1에 2000이니까 7분의 2000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가 7분의 2라고 그랬어요. 그럼 플러스 7분의 2라고 그랬으니까 2500에 2배 해줘야 되죠. 5000이죠. 500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분의 2000 더하기 5000, 7분의 7000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000이 됩니다. 1000. 바로 이 1000이 우리가 드는 최소 비용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부등식의 영역을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첫 시간, 부등식의 영역 첫 시간 진단평가 해봤는데요. 자, 부등식의 영역,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도형의 영역을 다룰 때는 그것이 일단 열린 도형이냐 닫힌 도형이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열린 도형일 때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도형으로 구분된 것은 퐁당퐁당,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배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자, 더 중요한 건 이제 최대 최소 문제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최대 최소 문제들은 1차일 때는 K라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울기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죠. 첫 번째 만나는 영역의 점을 빨리 찾아서 최소나 최대를 구해주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부등식의 영역 문장제 문제 우리 오늘 마지막에 풀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의고사에서 자주 만나게 될 테니까 준비 확실히 해두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대표 문제와 유제 문제 풀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